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봐봐. 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하는 건데 이게 그것이 왜 운동량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값을 운동량이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학도 좀 그런 게 있죠. 뭐 A 아스트리크 B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로 하자라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정의한다 하라고 그 이제 정의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론적인 거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다 하기엔 좀 무심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자꾸 만드는 거야, 우리가. 왜 그래야,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죠. 조금 끼워 맞춰서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관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일단 뭐 책에 관성이 먼저 나오니까 관성부터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자 맞네. 관성이라는 걸 우리 공부합니다. 관성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 관습이라는 건 잘 알죠. 관습. 우리가 관습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몇 번 한다? 그걸 잘 모릅니까? 제사 지낼 때는 절을 2번 하잖아. 우선이 왔나? 예? 우선이 왔나? 아니요. 그러면은 빨리 네 책에다 만들어 놓은 거 조금씩 하도록 합시다. 되나? 그러면 천천히 듣도록. 그래서 관습이라는 게 우리 제사 지낼 때는 뭐 절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관성이라는 게 사전적인 뜻이다, 뜻. 어떤 물체는 운동을 하는데 그 물체의 그 운동 상태를, 그 운동 상태가 뭘 말하는가? 운동 상태.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이제 운동 상태라는 겁니다.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유지하려는 어떤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돌뿌리에 걸리면 우리 앞으로 넘어지게 되겠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리는 제자리에 뭐 했지만 멈추었지만 내 몸은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않겠나. 근데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 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 가장 좀 이제 쉬운 거를 표시를 상태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가속도를 배웠으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한다. 차가 이렇게 앞쪽으로 달리고 있다. 근데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뭐 한다? 끽 정지하게 되면 차 안에 있는 손잡이는 압니까, 여러분들? 차 버스 안에 손잡이 있다는 거 압니까? 손잡이가 앞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건 이해되겠나?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요런 현상. 즉, 차는 제자리에 뭐 했지만, 멈추었지만, 손잡이는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겠죠. 자, 저런 걸 무슨 성이라 한다? 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거? 지하철을 타고 간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차가 갑자기 부앙 빨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앉아 있다가 몸이 어느 쪽으로? 이걸로 쏠리게 되죠, 뒤쪽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그 말은 차는 뭐 하는데? 가는데 내 몸은 제자리에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것도 이제 무슨 성이 된다? 관성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그래서 가는 놈은 계속 뭐 가려고 하고 정지한 놈은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무슨 성이라 한다? 관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근데 이제 글로 쓰면 추는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었겠죠? 있었는데 차가 끽 하니까 이 추는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나? 이거를 운동관성이라 합니다. 운동관성.
운동관성이라고. 앞에 가만히 서 있었던 사람이 차가 갑자기 왕 출발을 하니까 몸이 뒤로 확 제껴지죠. 다리 쪽은 가는 거죠. 차 따라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은 안 가려고 정지해 있는 거잖아. 무슨 관성이라 하자? 정지관성이라 하면 되죠. 정지관성. 이해되니? 그래서 관성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시하게 됩니다. 운동관성이 있고 정지관성이 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가다가 돌에 걸렸다. 내 몸이 넘어진다. 무슨 관성? 운동관성. 차가 출발하면 내 몸은 이래야 된다. 정지관성. 요건 이해가 되죠. 한 개 더. 그게 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컵이 이래 있다 생각해봐. 위에 종이 하나 깔고 동전 하나 올리고 요거를 확 잡아 당기면 얘가 뚝 떨어지죠. 밑으로. 종이는 가지만 요 동전은 제자리에 뭐 하려는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무슨 관성이다? 정지관성이다. 이렇게 말해. 요까지 이해되겠지? 자, 이런 거 운동관성, 정지관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옷에 먼지가 좀 있잖아. 먼지 털 때 우리가 이렇게 털죠? 이렇게. 또 뭐 툭툭툭 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이 있는데 옷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툭툭 치면 떨어지겠죠? 툭 치면 손은 뭐 하는데? 움직이는데 이 먼지는 제자리에 정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떼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먼지를 터는 것도 운동관성이다. 정지관성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해보자. 아파 차를 타면 차 밑에 매트 있잖아. 흙. 매트. 매트에 흙이 많죠? 매트다. 흙이 사이사이에 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잘 보세요. 이렇게 털겠죠, 우리가. 생각해봐. 이렇게 툭툭 털어도 얘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관성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털면 더 잘 된다는 게 되겠나? 원래 무슨 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먼지는 떨어지려 하는데 이걸 이렇게 치게 되면 매트는 올라가지만 먼지는 제자리에 정지하는 성질이 더 강하겠죠. 더 잘 떨어진다는 게 이해되겠지? 이렇게 털면 이게 문과야, 문과. 이렇게 털어야 이게 이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관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작은 차가 있고 좀 질량이 큰 차가 있다. 됐습니까? 똑같은 힘을 준다라면 누가 더 많이 빨라지겠냐? 얘가 많이 빨라지겠죠? 질량이 좀 작은 놈이 많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우 이래 가는 겁니다. 얘는 별로 못 가겠죠? 결국에 똑같은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간다는 말은 이 질량이 클수록 정지하려는 뭐가 관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전거하고 트럭하고 같은 속도로 오다가 멈추려고 해보면 트럭이 훨씬 힘들죠? 이게 밀고 가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무슨 성도 크다? 관성도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 그래서 관성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맞는데, 오케이. 유지하려는 성질이 맞긴 한데, 관성은 질량이 뭐 할수록 클수록 무슨 성도 크게 된다? 관성도 그런 성질이 커진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관성이라는 거고, 이 관성 넣으면 항상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생각해보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오케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아무런 힘을 안 준다 생각해보자. 오케이? 네. 이 힘을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다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물체가 제자리에 뭐해 있다라면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는 놈한테 아무런 힘을 안 주면 계속 정지해 있죠. 이거는 계속 정지해 있다. 이해가 돼? 만약에 얘가 운동을 한다, 움직이고 있다라면 움직이고 있는데 힘을 안 준다 이 말 아니야.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한다는 건 이해되시죠? 힘을 안 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한다라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말로 해보면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한 놈은 계속해서 정지하고 운동하는 놈은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한다.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관성력이라고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또 챕터를 좀 바꿔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성과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좀 살이 좀 쪄가지고 밤에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운동량을 뭐 해야 되겠노? 조금? 늘려야 되겠죠. 그래 살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운동량을 좀 늘리려면 운동량을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남들보다 좀 어떻게 좀 빨리 뛰어야 된다는 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훨씬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량이 커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이 뛰긴 뛰는데 내 혼자 뛰는 것보다 뭐 다리에 모래주머니라든가 뭐 어깨 뭐 쌀가마니 하나 쥐고 뛰다니면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 이해되겠나? 그게 운동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 우선아 잠 올라 하니 운동량을 정의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정의를 해보면 책을 한번 볼까요? 운동량 찾았나? 네. 찾았습니까? 네. 아니 54페이지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새 책 집에 안 들고 갔던 것 같은데 들고 갔어요. 새 책을 들고 왔다고 뭐 다 아니 이거 쌤이 기초편통합과 이거 안 들고 왔냐?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뭐? 여기 두고 왔다고? 책을 두고 갈 리가 없지. 시험 대비 책자는 내한테 두고 간 게 맞는데 어찌 댕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손 이거 들고 왔다. 근데 안 들고 왔네, 네가 보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된다. 하나는 우리 수업하는 거, 하나는 시험 대비용으로 조금씩 해놓은 내가 네 그 앞에 거 한 거 다 해놨고, 그 뒤에 생물부터 풀어나가면 된다, 조금씩. 뭘 쳐다보고 있는 핸디가 지금. 정신없다. 자, 다시 그러면 54페이지. 운동량 찾았습니까? 네. 뭐라 의미가 되냐?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라 해놨죠? 네. 이거하고 뭐 아무런 의미가 별로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그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하는 양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글로 쓰면 아까 말했죠? 내가 운동량을 좀 늘리려 하면 빨리 뛰면 되죠? 속도가 어째야 되겠노? 빨라지면 된다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혼자 뛰는 것보다 쌀가마니 하나 들고 뛰면 운동을 더 많이 하겠죠? 무슨 양? 질량. 크면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은 속도하고 무슨 관계가 되고 비례관계가 되고 질량하고도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량은 기호로 뭐라 씁니까? 우리가 M, 속도는 V, 운동량도 뭐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운동량을 기호로는 P라고 씁니다. P. 그럼 이걸 식으로 만들어 보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질량에다가 뭐를 곱하자? 속도를 곱한 거. 이걸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됐나? 질량의 단위는 뭘 씁니까?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뭘 씁니까? 됐나요?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어찌 돼야 되겠나? 이것도 해석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운동량과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자. 이유를 다시 설명할게. 됐나?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 곱하기 속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있나 방향이 없나? 없어요. 방향이 없죠. 이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거든. 이 속도가 뭐를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만약에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화살표로서 방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방향이 있으면 얘도 방향이 있지 않겠나? 그럼 말로 할까?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속도가 생긴 무슨 또 방향이 있나요? 내가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의 부호를 플러스라 보면 이게 왼쪽으로 가면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방향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요 운동량의 방향이 같다는 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제 엑서사이즈를 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바닥에 공이 하나 있다. 자, 공의 질량을 얼마나 하자? 너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2? 좋았어. 2kg. 이 공의 속도를 얼마나 하자? 정해진 값이 없다. 그냥 너가 해라는 겁니다. 뭐? 4? 4 합시다. 됐죠? 근데 이 공이 잠시 뒤에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 뒤에서 뭐를 줬다는 말이겠노? 힘을 줬고 뭐를 했다는 말이 되겠노? 일을 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나? 그럼 빨라지겠죠? 그래 해도 질량은 변함이 없어. 자, 속도 얼마나 할래? 정해진 값이 없다 그랬다네. 8? 8로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7좀 하자. 아, 그럼 계산이 안 되겠는데. 아, 계산 되네. 계산이 안 되네. 아, 되네. 됐습니까? 그러면 질량이 변함이 없는데 속도가 변했죠. 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처음 속도를 보통 V0라 씁니다. 나중 속도를 V라고 씁니다.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 공에 무슨 양, 운동량이 있다는 건 이해되죠? 네. 이 공의 운동량 P는 얼마가 되노? 8이 된다는 건 이해되죠? 자, 이 공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노? 14가 되겠죠?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구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처음 운동량을 뭐라 하자? P0라 하자.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처음 운동량은 8, 나중 운동량은 14. 운동량이 변했죠. 운동량이 변하는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속도가 변했기 때문이죠. 속도는 뭐 때문에 변합니까? 일도 되지만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나? 그래서 글로 한번 써보는 거야. 글로 뭘 쓸 거냐 하면 뭘 하나 쓰면 되겠지. 요 놈을 처음 운동량이라 하자. 됐나? 이거는 뭐라 하죠? 나중 운동량이라 하자. 자, 그러면 이 처음 운동량이 8에서 14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났죠? 글로 쓴다. 운동량 변화량 됐습니까? 이 운동량 변화량 이게 얼마란 말이고? 6 아닙니까? 6이죠? 운동량 변화 6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가 6이 일어나려는데 내가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 빨리 하면 되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힘을 더 주면 되죠. 힘을 더 많이 주면 되고. 힘을 1초만 줄까? 10초 동안 줄까?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운동량의 변화가 이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인이 힘이라는 건 이해되겠나? 힘을 많이 주면 많이 변하겠죠? 또 힘을 주더라도 시간을 오랫동안 주게 되면 더 많이 변하겠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의 원인이 얘다 이 말 아이가? 얘가 원인이야. 이놈이 원인이야. 이놈. 이놈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크게 하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운동량 자체가. 그러면 이 값도 뭐라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온 이야기가 무슨 양이 나온다? 충격량이 나오는 겁니다. 충격량. 그럼 충격량을 정의 내리면 결국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을 충격량이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쓸까? 충격량은 어디에 비례하노? 힘에 비례하고 또 시간에도 비례하지 않겠나? 충격량은 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 됐습니까? 글로 써야 되죠. 글로. 힘은 기호로 F, 시간은 기호로 T. 충격량은 우리가 임팩트라 해서 기호로 I라 씁니다. 이거를. 진짜 기호로 쓰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뭐다?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시간의 단위는 뭘 쓴다? 세크. 힘의 단위는 뉴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안 됩니까?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나오는 거죠. 충격량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자, 그럼 해보자. 자, 보시고. 운동량은 어찌 구한다? 무슨 양이 변했다? 이 변했다. 그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뭐다? 힘 곱하기 시간. 그게 뭐다? 충격량이다. 여기까지는 됐나? 이거를 좀 짬뽕 엮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이 중요하다.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됐나? FT.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구할 수 없다라면 결국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되겠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운동량 8, 운동량 14,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다? 6이다. 이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거 이해됐나?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을 2N의 힘을 주었다라면 시간을 얼마 동안 줬겠노? 3초 동안 주지 않았겠나?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에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그래,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이거는 선생님 왜 그럼 저걸 운동량이랍니까? 질량 속도량이라 하면 되지. 질량 속도량이라 하면 되지. 왜 운동량이랍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야. 명칭을. 이해되죠? 그래서 이 약속부터 정의가 시작이 되는 거야. 왜 해롱해롱거리는 물 먹고 와. 빨리 가. 사탕 물고 와. 졸지 말고. 여러분들은 중상과학보다 이 고등물리에 더 어울립니다. 중상물리 너무 쉬워, 너한테는. 근데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도 사실 이게 더 어울리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부에서 더 잘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쌤 볼 때. 지금 별 표가 안 나. 옆에 언니하고 표가 안 나.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고등부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 표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머리가 서서히 복잡해져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있나? 그래프 한번 계속 한번 해볼까? 안 오노?
뭔 일이 있나 요즘? 아니요. 근데 왜 또 해롱해롱거리노? 평소에 해롱거리지 않는 아인데. 오늘 늦게 자고 어. 동아리에서 흡사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똑같은 거 아이가? 학교 갔잖아. 나 나중에 인사 뭘 할지 모른다. 추석 잘 보내고 다들. 보내고. 이번 주 목요일은 수업, 오늘 목요일이가? 아니, 목요일은 수업 없다. 네. 혹시 오고 싶은 사람 오지 마라. 그치? 하고. 기대된다. 여러분들의 고등부의 과정이 내가 진짜 심히 기대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자. 내가 우리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 그래프의 무슨 적? 면적. 그 그래프의 기울기 뭐 이런 게 항상 나왔잖아. 똑같아. 모든 물리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면적이 뭐다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X축을 시간, Y축을 힘 됐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증가한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 선분 아래쪽에 이 면적 보이나요? 면적. 이 면적이 FT를 곱한가 봐. 알겠나? 결국 이게 무슨 양이 되겠노? 요게 충격량 돼. 충격량. 이게 충격량이야 이게. 요거 이해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안 하려다가 심심해서 한다. X축을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오케이. 질량이라 하고 Y축을 속도라 하면 오케이. 뭐 말이 안 되지만 뭐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면적은 또 뭐라 하면 됩니까? 운동량이죠. 면적이 운동량. 해석이 됐나? 자,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세 개를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표현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해석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거. 나머지는 이제 해석입니다. 기본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안 되는 건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는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싣고 그 문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 상황, 요거 잘 보시고 요 상황을 내가 그려보겠습니다. 해보면 아, 이게 저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합니다. X축을 뭐라 하자? 시간. Y축을 뭐라 하자? 운동량. 너무 어렵나? 안 어렵죠? 자,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8이죠, 8. 이거 8이 합시다.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때 운동량이 얼마가 되었다? 14가 되었다. 그 속도가 붕 빨라졌으니까 운동량도 붕 증가하겠죠? 뭐 대충 만나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운동량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우리가 이 그림에 의하면 시간을 몇 초라 하자? 3초가 지났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몇 초가 지났는데 3초가 지났는데 그래프 헷갈리게 그래프를 좀 진하게 그어놓죠. 여기 그래프입니다. 3초가 지났는데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6이 변했죠. 그러면 운동량의 무슨 양? 변화량. 이건 되겠나? 이 표시가 변화량 표시다. 얼마고? 요건 이해가 되죠? 이거 됐나?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다? 6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란 말은 충격량도 6이다. 요거 이해됐나? 충격량도 6이다. 그런데 충격량이 6이 되는데 시간은 몇 초 지났으니? F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래 해도 되죠. 여기까지도 이해되겠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질량을 얼마라고 하면 2라고 하면 요때 속도는 질량이 2니까 속도가 얼마란 말이겠노? 4죠?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8. 질량이 2라면 속도는 4가 되겠죠? 자, 요 지점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14. 질량이 2니까 속도는 10. 7이 된다는 건 이해되겠나?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몇 초 동안에 3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했노? 7이 변했죠? 3초가 지났는데 요래 속도 7이 변한 거 아이가 지금? 네. 한다. 몇 초 동안? 3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 7이 증가했죠? 그럼 1초 동안 얼마 7이 아니고 28 아니에요? 난리 났다. 요 지점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4죠? 운동량이 8, 질량이 2라면 속도는 4. 됐나? 이 지점의 속도는 얼마고? 운동량은 14, 질량이 2라면 속도는 7. 속도가 얼마 증가했노? 3. 3이 증가했죠? 몇 초 동안? 3초 동안. 3초 동안 속도가 얼마가 증가했다고? 3이 증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3초 동안 3이 증가했으면 1초 동안에는 1이 증가했겠죠. 아, 이게 가속도가 얼마고? 1이 돼. 이것도 이해되나? 네. 세 번째. 이 선분에 기울기가 있겠죠, 기울기. 네. 자,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x분의 y. 됐습니까? x분의 y. x가 뭐냐? 시간이죠. 이 y가 뭡니까? 운동량, 운동량. 변화량.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델타 b.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기울기가 뭡니까?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힘이. 힘이죠, 힘.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기울기 해볼까? 3. 에? 네. 3. 기울기 얼마? 1. 힘이 1이란 말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됩니까? 어? 아니. 아, 6. 아, 이거 으쌰. 3. 6. 기울기 얼마? 2. 그 힘이 2라는 말이 되죠. 힘이 2죠, 힘이. 아까 우리 똑같이 구했죠. 힘이 2라는 사실을. 해석이 되나?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제 잘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가 운동량 충격량을 하고 있지만 그 운동량 충격량이 앞에 우리 공부했던 뭐 가속도 이런 거 무관하지가 않은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엮여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쪽이 안 되면 뒤쪽은 이해는데도 문제가 컨비네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괴로워하는 거거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관성하고 운동량, 충격량 개념을 머릿속에 확 넣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 어찌 구합니까?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기호로 하면 P. P는 P는 mv. 됐나? 충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힘 곱하기 시간. 기호로 하면 I는 FT. 아직 멀었는데 다시 할까? 운동량은 힘 보고 하면 못 외운다.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기호로 하면 P는 P는 M MV.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노? 힘 곱하기 시간. 기호로 하면 I는 FT. 그 두 개를 딱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충격량은 FT. 근데 그렇게 구할 수 없으면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충격량은 FT. 그렇게 구할 수 없으면 운동량의 변화량. 인토네이션을 주니까 좀 낫죠? 충격량은 FT다. 근데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돼, 원인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은 FT. 그렇게 구할 수 없다라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현재 운동. 처음 운동량. 현재가 아니고, 현재가 나중인데 맹구들아, 좀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잘 해도 기본적인 문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잘 안 되기도 하겠지만 이해를 못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짧게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